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하겠죠. 반갑습니다. 나도 이제 유튜브에서 뭐라도 해보려고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세요? 유튜브에도 그냥 저장해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부끄러워지면 내가 임의대로 삭제를 할게. 내 쪽으로 다 옮겨놔야겠다. 왜 옮겨놔 그런 걸? 나중에 다시 보려고요. 나중에 다시 보려고요? 그냥 유튜브를 클릭해서 플레이 하세요. 조회수 좀 올리십시다. 네, 구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물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장자 소유율을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재물론을 이야기하는데, 미리 얘기하면 장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두 편이에요. 핵심. 네. 소유율은 뭐 읽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커다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고요. 재물론은 통상적으로는 많이 평등, 모든 사물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글로 이해되는데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주제예요. 평등 이런 거는요. 그래서 재물론에 나오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부를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일단은 요거는 처음에는 약간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는 수다스럽다. 몇 해 전 무작정 남쪽 바다로 짧은 여행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라 아무 정보 없이 새벽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해도 숙소를 구하는 것도 애를 먹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몸만 갔어요. 돈도요? 아니 뭐 카드가 있으니까 뭐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도착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버스에서 버스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숙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리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핸드폰이 있었으면 그걸 보고 이제 다 해결했을 텐데 그 당시 아무것도 없어갖고 거리 PC방에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충동적인 여행이었는데 나는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한번 되거나 여건이 되면 충동적인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원래 근데 그걸 하면서 왜 좋았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여행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목적을 갖거든요. 특히 오늘날에는 여행이라고 할 때 그냥 여기 가자 이렇게 가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요. 뭐 가서 뭘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항상 있지 않나요? 계획을 세우고. 근데 옛날엔 사실 그런 계획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오늘날 와서 더 많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이 없다는 게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그냥 갔었기 때문에 뭐 나름 만족했어요. 저는 한 번도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대충 느슨하게 최소한의 틀만 가지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이 걸었어요. 이제 계획을 안 세우면 뭐가 문제냐면 피곤해요. 왜냐면 많이 걸어야 되니까. 지역도 파악해야 되고 내가 갈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 멈춰있기 되게 애매모하거든요. 여행 가면 뭐 카페 같은 데야 그냥 짱 박히고 있는데 또 여행 가면 카페 같은 데 짱 박히기 되게 싫어요. 내가 카페 갈 거면 왜 여기 와 있어? 뭐라도 돌아다녀야지 해서 막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닷가도 걷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걷지 못할 때까지 걸었어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첫째 날은 그렇게 보냈고 둘째 날은 막 뭐 하다가 이제 관광지도를 내가 손에 들었어요. 첫째 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첫째 날 아직도 기억나는 건 계속 걷다 보니까 뭐 걷는데 더 갔다가는 돌아오기 힘들겠는데 하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진짜로 버스를 타고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골이라서 버스가 별로 없었는데 되게 너무 멀리 가가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이렇게 버스 잘 못 탈 뻔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길을 알아야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하여튼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여행 가가지고 만화방에서 밤을 새려고 했었는데 만화방을 24시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PC방을 숙소를 찾는데 숙소는 안 보이고 그래서 PC방을 어렵게 사서 PC방에서 밤을 샌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다음날은 이튿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왜 그러냐면 관광지도를 펼쳤더니 뭐가 좀 좋은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남쪽 바다로 갔으니까 일출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지도가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쪽에 가면 무슨 뭐 절이 하나가 있고 여기 가면 일출을 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새벽에 일출 볼 생각은 없고 내가 여행을 왔는데 그게 막
되게 뭐랄까 열심히 할 여행은 아니래서 이번에 중국 가는 여행은 열심히 갈 여행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도 보게 칙칙질 하려고 하는 여행인데 하여튼 일출을 볼 생각은 없고 그냥 여기가 그냥 바다가 더 좋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일출이 보인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걸 딱 번호만 보고 갔어요. 한참 가더라고요. 지도로 보는데 되게 가까웠는데 한참 가요. 그래서 되게 한참 간다 그랬는데 다행히 종점위에서 내렸어요. 근데 종점에 내렸는데 이제 시골 마을 같은 산길에 내려준 거예요. 아니, 산길이 아니라 마을 있는데 입구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다행히 그 아마 이 마을 사람인가 봐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 절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저기로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혼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당연히 그냥 혼자 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오지랖이 넓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에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짐작하면 혼자 가면 되게 좀 위험한 길이었어요. 잘 안 다니는 길이었거든. 그러니까 지도에서 이게 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먼 거였어요. 내 기억에 한 2시간을 걸었나 싶어요. 물론 산에 2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산길이라고 하는 게 뭐 산에 좀 이렇게 등산 많이 하면 뭐 한 4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 나는 그렇게 길게 예상하지 않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속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무서워. 그런 경우 못 해봤죠. 그래서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산이에요. 산을 끼고 바다를 계속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커다란 산에 나 혼자밖에 없다.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 쓱 하면서 더 약간 살짝 겁도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 어느 순간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길을 찾아갖고 막 가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길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이렇게 다니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살짝 올라오면 되는데 한 30분? 아니 한 10분 정도 딱 올라오면 암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나 같은 경우는 이 마을에서 올라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암자까지 간 거고 원래는 요 밑에 내려가지고 살짝 올라오면 되는 거였어요. 와 그래갖고 정말 고생을 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되게 멋있는 경험을 했어요. 아직도 다시 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길은 기억나는 게 한쪽엔 바다, 한쪽엔 산. 바다가 쫙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올라가면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가 사람이 하나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수평선만 쫙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수평선밖에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뭔가 외롭기도 하지만 되게 좋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나만 본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근데 또 하나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뭐 핸드폰도 안 갖고 왔고 사진도 못 찍었어. 뭐 이게 사진기 같은 것도 안 갖고 간 거니까 이거를 뭐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꺼낸 이유는 뭐냐면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게 바람과 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물론에 있는 문장을 좀 다르게 읽어야겠다 했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다시 이제 원문을 읽겠지만 제물론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산에는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고개를 끄덕이는데 어느 산에 가본 거야 대체? 집 앞에 산. 집 앞에 산? 네, 집 앞에 산은 산이 아니라 동산에 가깝지 않아요? 뭐 산에 가본 적 있어요? 네. 학교에서 북한산? 북한산?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산에 들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잡았잖아요. 산이 수단스럽다고. 뭐 새소리, 물소리. 새소리, 물소리? 뭐 사람들 많으니까 사람 소리. 사람 소리?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소리. 산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산이 이게 지형적으로 있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보통 산은 평지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산속에 바람이 불면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물론 이제 나무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이 내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응? 짐승 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인데 그것이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하고 누군가 나를 꾸짖는 듯하고 뭐 애니메이션의 영화 같은데 뭐 그런 거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데 귀신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웃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산이 시끄럽다고. 뭔가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소리들로 마구 들끓고 있는 공간이라고. 바람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장자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 단락을 읽어볼게요. 재물론을 펼치면 장자는 수다스러운 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바람은 숲을 지나며 다양한 소리를 낳습니다. 휘, 스, 우, 휘, 와. 다양한 소리들. 장자 이제 번역을 조금 이제 덧붙여서 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장자가 얘기해요. 커다란 구멍은 큰 소리를, 작은 구멍은 작은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해. 그 구멍이 마치 사람의 입이나 귀 같기도 하다고. 따라서 숲속에서 부는 바람도 사람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산속에 가서 사람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난 거죠.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들으면 귀신 들린 거던가 헛소리를 들은 건데 마치 그런 식으로 들린다고요. 깔깔깔 웃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와! 버럭 화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랬어요. 산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산길을 잃었다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산길을 잃다 다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온 걸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산에 온 걸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고 그럼 어떨까? 근데 되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낮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점심때였거든요. 좀 괜찮지만 해가 저물고 컴컴해지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왜 무섭냐면 나도 알아요. 산에 뭐가 없을 거고 귀신이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들이 내 마음을 흔들 것 같은 거예요. 바람 소리인데. 왜냐면 산길을 혼자 가다 보니 깜짝깜짝 내가 놀라더라고요.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 그런 게 뭘까? 왜 이러한 이야기를 장자가 했을까? 그거는 바로 소리와 연관되는 제 생각엔 감정 혹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페이지 원문을 읽어보고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곽자기 은괴이좌. 남곽자기가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약간 이제 산 얘기를 접어두고 이 텍스트 본문으로 들어오면 남곽자기라는 표현을 써요. 남곽자기. 자기가 이름입니다. 근데 남곽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남은 남쪽이란 뜻이에요. 곽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곽의 곽입니다. 성곽은 성과 곽이란 뜻이에요. 그럼 성은 뭐고 곽은 뭘까요? 성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곽은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성벽 안에 있는. 간단히만 얘기하면 옛날에는 성이 안에 있는 성과 밖에 있는 곽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곽. 곽은 바깥에 있는 성이에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의 도시들은 강을 북쪽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강을 북쪽에 있는 지명을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고 부릅니다. 햇볕이 든다는 뜻이에요. 양. 한자로는.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의 이름에 따라서 도시 이름이 정해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낙수가 흐르는데 북쪽에 있다 그럼 낙양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양자 들어간 도시 되게 많아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도시도 양자가 들어가요. 어디가 있나요? 양양? 양양 말고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도시, 더 가까운 도시. 여러분의 되게 가까운 도시라니까요. 옛날 이름. 한양. 한양. 지난주부터 여러분의 뭐 상식 수준이라든가 어떤 이 지각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집중력을 잃지 말고. 자, 그럼 한양은 뭐의 북쪽이라는 걸까요? 한강의 북쪽? 한강. 아니, 한강의 북쪽이 한양은.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해봐. 남들이 도성이라고 하죠. 한양 도성에 둘레길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벽이 세웠었잖아. 남쪽에 성벽이 있고, 그 성문이 있고, 동쪽에 성문이 있고, 서쪽에 성문 있잖아요. 그쵸? 있죠. 나중에 이 무슨 초콜릿 같은 거로 퀴즈를 내야겠어요. 남쪽에 있는 성문의 이름은 뭔가요? 숭례문. 숭례문. 감탄이 나오면 좀 위험하지 않아? 이런 거 같고. 응?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양, 옛날 이름이죠. 서울도 옛날에는 요만큼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읽어봤었죠. 그 전에 박완서 소설 읽어봤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 싱하 읽었잖아. 그만둔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소설 읽으면 저 개경에서 박완서가 엄마를 따라서 오는데 어디 사냐면 서대문 바깥에 현저동이라는 데 살거든요. 그러면서 목표가 뭐냐면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서울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완서 소설이 100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보다 옛날에 진짜 작았던 거예요. 서울이. 지금은 한강 남쪽도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뭐? 강서. 강남. 헷갈렸어. 강남. 뭐 되게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강남. 근데 옛날에는 그거는 서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서울 바깥이었고 여기도 바깥인데 여기는 강 넘어오면 훨씬 더 바깥이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왜 남쪽을 했냐면 뒤에는 북쪽에 산을 둡니다. 옛날에는. 왜 남쪽에 했냐면 아마도 적군의 침입을 상대하기 쉬워서 이런 데 도시를 삼지 않았나 싶어요. 북쪽에는 산이 저거 해주고 막아주고 남쪽에 강이 막아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남쪽에 뭘 설치했냐면 수비를 하기 위해 뭘 설치했냐면 남쪽에 군대를 넣었어요. 남쪽 군영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남아있죠. 남영동이지 남쪽 군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영동에 옛날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했고 지금은 미군이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는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을까? 군대가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물론 동쪽, 서쪽, 바깥도 안쪽에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겠지만 남쪽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남대문 이 주변이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선비들이.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여기서 남곽이 무슨 뜻일까? 그건 아마도 남쪽 문 밖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남곽자기가 별 볼 일 없네. 재미있는 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장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대상, 귀 기울일 생각이 없는 대상에게 목소리를 맡겨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것이 뭔가의 가르침이나 뭔가 일러주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화자를 누구로 선택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나이 든 사람,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 주인공 화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자의 주인공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떤 깨우침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겐 그런 관심은 없지만
남곽자기는 뭐냐면 남쪽 성문 바깥에 사는 가난하고 찌질하고 신분도 나쁘고 그런 어떤 감각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강남 출신 선생님이 있고 요즘에 좀 글쎄 여기가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가지고 뭐 지금 가난한 동네가 뭐가 있을까요? 뭐 네 동네 출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학교에서 그렇다면 상관없을까?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을 거야. 오늘날에도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학교에는 장애인 선생님이 없죠? 봤어요? 왜 없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교사는 왜 장애인이 없어요? 편견인가? 뭔가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선생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 선생 많이 만나봤죠? 네. 흑인 영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백인.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영어 학원에서 쉽게 그냥 아주 그 감각 좀 생각해봐요. 흑인 영어 강사, 백인 영어 강사, 동양인 영어, 예를 백인이나 황인 영어 강사 있다고 쳐요. 혹은 인도계 영어 강사 있다고 쳐요. 누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굴만 보면. 백인이 모르겠죠? 왜? 알고 보니까 백인은 스위스 사람이었던 거야. 물론 스위스 사람이 영어 못한다고 하진 않아요. 국적은 안 봤어. 근데 밑에 국적 보니까 흑인은 예를 들면 미국 국적이야. 인도 피부인데 뉴요커네.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황인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야.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감각이 있다고요. 응? 여러분 잠자라고 하는 책에 어떤 이야기를 들릴 때 그 화자로 어떤 별본이 없는 사람을 자꾸 놓아요. 그거는 장자가 당시 시대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을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 되게 재밌더라고. 테드에서 여러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봤었어요. 테드에서 짧게 나오는 강의 같은 거 있는데 그 강의 가운데 내가 나는 테드 강의 같은 거 별로 즐겨보진 않았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편견이 미국 사회에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도 분명히 있어요. 왜 공교육은 공교육 공간에서는 장애인 선생을 만날 수 없는가? 응? 아니 다리가 저는 사람이 선생할 수도 있지. 파란 쪽 없는 사람이 선생할 수도 있지. 휠체어 타고 가리키는 거랑 뭔 상관인데? 맞잖아요. 물론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농아나 아니면 이제 이게 자폐. 아니 자폐 말고 그런 장애 말고 지적장애.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경우라면 수화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화로 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되게 힘들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을 못 보는데 미술을 가르친다는 건 힘들 거잖아요. 응?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기본적인 신체 장애, 간단한 장애도 물론 장애도 등급이 있잖아요. 여러 개. 모르겠네요.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죠. 어찌됐건 조금의 신체적 외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알잖아요. 장애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학교에는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도 어떠한 뭔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배울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자가 남곽작이라고 하는 남곽 이 두 글자는 그러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부수고 싶은 거예요. 부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진 않아요. 남곽하면은 감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감각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시장통 할머니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수트 입고 그런 사람보다 시장통 할머니가 한다고 하면 뭐야 이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런 식의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앙천이허 탑언사 상기후 마치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마치 넋을 잃은 듯 멍했다. 안성자유 틀렸어요. 입자요. 입시호전왈.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곽자기가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남곽자기는 선생이고요. 누가 나오냐면 안성자유. 안성자유가 나와요.
재밌는 건 두 가지인데 여기도 이게 재밌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는 원래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예요. 아마도 요거는 노렸을 거예요. 디스? 디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자의 제자가 유명하니까 그 사람에게 남각작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으면 이 사람이 더 높아지겠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자, 곽은 이 바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성의 성자는 안.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자를 어떤 사람은 한자는 음을 똑같은 걸 다른 글자로 쓰기도 해요. 여러분이 안자를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안자가 있어요. 한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안자가 있죠. 편안한 뜻이. 편안한 성 안쪽에 사는 자유가 저기 찌질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남쪽에 사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의도한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배치가. 자, 말합니다. 이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안성자유가 하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고 가사여 고목. 몸이 마치 고목과 같고 이심고 가사여 사회고. 마음은 죽은 재 같을 수 있는 건가요? 고목은 뭔지 알아요? 고목. 오래된. 오래된 마른 나무란 뜻이에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회라는 원문에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죽어버린 재. 재는 뭐예요? 불 타고 남은. 불 타고 남은 찌꺼기죠. 근데 죽어버린 재는 말이 좀 웃기잖아요. 왜냐면 찌꺼기인데 뭐 이게 생명이 어딨어. 근데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재도 불기가 남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불을 잘 안 떼서 모르겠지만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책상 하나 태워보면 재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에도 불길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로라고 그랬고 재를 담아서 겨울에 쓰기도 했어요. 집에 재만 이렇게 모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그 재인데도 아예 이제 열기도 없는 재인 거예요. 불기도 없는 재. 그래서 어디 장자의 다른 표현을 보면 이거 뭐라고 했냐면 습해라는 표현도 쓰는데 물에 젖은 재라는 표현도 써요. 아무런 열기도 없는. 두 가지를 다 합하면 뭐가 없다는 거냐면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남각자기가. 선생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멍해 보여요? 뭣도 없어 보여요? 그러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지은괴자 석지은괴자야.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신 분은 어제 좀 전에 책상에 앉아 계신 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어제는 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 생기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왈 남각자기가 말하기를 이때 언자는 자유의 이름입니다. 자유야 불역선호 이 문지야. 참 너의 질문이 훌륭하구나. 금자 오상아. 장자 재물론을 꿰뚫는 그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어가 나왔습니다. 오상아. 상자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상자가? 상을 당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상중. 상은 잃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상실할 때 그 상. 상실할 때 쓰는데 잃다는 뜻인데 이때 잃다는 거는 상중은 뭐냐면 누군가가 죽은 거에 상 당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급박한 어떤 갑작스러운 잃어버림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았던 잃어버림이에요. 뭐가?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 이게 뭘까? 내가 나를 잃었다는 게. 그런데 어찌됐건 맥락을 보면 내가 나를 잃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는 뭐가 없어 보인 거예요? 생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멍한 것 같다고. 이 상태가 뭔지도 궁금한데 더 뒤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여지지오 너는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문인외 이 미문쥐뢰. 너는 사람의 피리 소리는 들어봤겠지만 땅의 피리 소리에 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여문쥐뢰이 미문철레부. 너는 땅의 피리 소리는 들어봤겠지만 사람의 피리 소리는 하늘의 피리 소리는 못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좀 뒤에 나오는데 뒷부분은 참고하세요. 3페이지에 있는 건. 근데 명확하게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 이야기가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바람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지뢰. 이게 땅의 피리 소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맥락이에요. 땅이 숨을 내쉰대요. 그걸 일러 바람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잠자 세계 속에서 일단은 바람은 뭐냐? 바람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공기의 공기의 움직임이다. 움직임. 아, 바람을 정해보세요. 바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장자에서 아니, 상상. 그냥 바람? 네, 바람 뭔가요? 싱싱 불어라. 뭐가 바람이 뭔가요? 바람이 바람이죠? 아, 뭐라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래서 수능 보겄나. 보통은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공기의 기압차 혹은 온도차 때문에 한쪽에서 공기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하죠. 와, 훌륭하지 않아요? 아, 네, 지금 이제 뭐 지구과학 이런 거 공부한 지 한 20년도 넘었는데.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러면서 보면 바람은 어떤 식의 압력차든 온도차든 사실 압력차, 온도차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온도차가 압력차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알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죠. 왜냐면 고기압이 되니까. 큰일 났다. 여튼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바람을 뭐라고 했냐면 땅이 숨을 내쉰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이 숨을 내쉰다고. 자, 바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땅이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필이면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소리가 들려야 되죠.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 소리가 들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소리가 들려요. 피리 소리가. 피리 소리는 뭐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죠. 사람의 호흡이 어떤 식의 구멍이나 공기의 마찰을 지나면서 연주가 되는 게 피리라는 악기인 거잖아요.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숲에 들어가면 나무에 구멍들이 있다. 이 구멍을 소리가 통과하면서 뭐가 나냐면 바람이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낸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깔깔대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지뢰라는 거예요. 지뢰. 그러면 인외는 간단할 거예요. 인외는 뭐냐면 땅이 숨을 내쉬는 게 바람이라면 인외도 사람의 피리 소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피리를 불어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숨을 내쉬면 피리가 연주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인외라고. 틸릴리 피리 소리. 여러분은 피리를 불어봤나요? 리코더 좀. 리코더? 그래.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써요. 천외는 뭘까? 하늘의 피리? 하늘의 피리라는 건 뭘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그런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이 세계가 피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는, 그 구멍은 마치 사람의 귀 같고 눈 같고 그렇대요. 궁극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장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칠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칠규는 뭐냐면 7개의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구멍이 있대요. 사람에게. 어디 구멍이 있나요? 7개 구멍. 눈, 코, 입, 귀. 그게 7개예요. 그쵸? 맞아요? 확실히 7개 맞아요? 네. 맞아요? 세워봤어요, 이제. 세워봐야 되는구나. 그래요, 물론 좋아요. 좋은 거예요. 7개의 구멍이 있대요. 근데 이거 조금 독특한 거긴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7개의 구멍보다는 한의학 같은 구규 9개의 구멍으로 이게 많이 되거든요. 왜? 나머지 2개가 밑에 내려가야지. 그런데 구규보다 칠규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밖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말을 하거나 그래요. 감각이 소통하는 공간인 거죠. 이 지뢰 얘기를 한 거 보면 마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영향을 미치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면 그걸 통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마치 여기도 나무에서 구멍에서 사람의 소리가 난 것처럼 이 소리는 마치 우리의 말이 아닐까? 응? 뭐가 있으면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서 소리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소리 안에서 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 나무에게 마치 사람의 코 같은 구멍이 있대. 소리가 슝 들어서 쑥 해서 하는 소리가 날 거잖아요. 하는 소리가 입 같은 구멍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훅 들어가고 그 소리로 뭐 하는 소리가 날 거잖아요. 아니 날 수 있어요. 나무에 그차 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장자는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밖에 있는 무엇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돌아서 야 하고 나오는 게 아니겠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모두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람이 바꿀 수 있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거꾸로 요약을 하면 인간이란 존재도 혹시 피리와 같은 존재는 아닐까? 장자의 질문을 조금 더 붙이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물론 논문을 다 쉽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숲에 들어가면 시끄럽다고 바람이 불어서. 근데 엄청 조용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럼 조용할까요? 바람이 안 불 때. 바람이 안 불 때. 바람이 안 불 때.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뭔가 외부에 있는 것들이 탁 다치거나 그러면 소리가 안 나기도 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리가 나는데 생각해봐. 요 나무에서 나는 소리와 저 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겠죠.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도 그쵸? 근데 그것은 나무 때문이에요?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 때문이죠. 나무? 나무 때문이 왜 나무 때문이죠? 바람은 똑같은 바람인데 부는데 소리가 다른 건 그 나무에 뚫린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왜 바람인 거죠? 나무가 똑같은 위치에 있고 바람이 불려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두 나무에서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 나무에서 들리는 소리와 저 나무에 들리는 소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리도 그렇지만 굵은 피리통을 소리가 똑같은 바람 후 분다고 하더라도 굵은 피리 가면 저음이 나고 얇은 피리 가면 고음이 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 피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 비유해 봅시다. 똑같은 사건이 생겨요. 바람이 붑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그거를 좋다고 여겨요. 근데 당연히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싫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야? 생각의 차이. 아까 생각의 차이지. 그러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구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표현을 하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아까 그 이야기 있었죠. 산이 조용해질 때 했다고. 뭐가 있으면? 바람이 없어. 바람이 없으면. 그럼 이 둘은 다른 거예요. 그쵸? 이 감각이나 누구는 좋아한다고 하고 누구는 싫어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둘은 다른 존재지. 근데 진짜 달랐을까? 바람 때문에 결정되는. 바람 때문에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조용하게 다 그쳐버리면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응? 차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을 조금 더 나아가면 자 다시 어떤 외부의 조건들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낳냐면 생각과 소리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그냥 더 쉽게 하면 바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구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구도를 잘 따면 자 바람이 있습니다. 구멍을 통과하면 뭐가 나죠?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요. 오케이. 요건 됐죠? 피리가 그래요. 오케이. 자, 인간도 피리라면 어떻게 되냐? 외부에 어떤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쵸? 외부 조건이 있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기관이라고 합시다. 눈, 코 같은 거. 그러니까 눈은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응?
실제로 우리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그거 봤어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누구는 이걸 빨간색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야 이거 파란색인데 하고. 약간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감각의 차이가 있다니까. 물론 생명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걸 볼 수 있냐고. 다른 두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다른 생각이 있죠. 생각이든 감각이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야 이거 빨간색이야. 그래서 어디 보면은 그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발 색깔을 인터넷에 보는데 누구는 이걸 분홍색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걸 회색인가 민트색이라고 민트색과 분홍색이 있어요. 이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것도 통념이긴 하면 통념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회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민트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신발을 누구에게 선물해 줘야 될까요? 민트색으로 본 사람은 준혁에게 선물해 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니야 이거 분홍색인데 연우에게 선물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보는 거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겠죠. 그치? 네. 저는 민트색으로 봤어요. 아 그래?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분홍색으로 보이던데. 그러니까 민트색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감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돼 있기도 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각과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생각과 감각을 같이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같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날 생각과 감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좋은 것과 옳은 것, 싫은 것과 틀린 것. 자,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다르죠? 이게 약간 좋은 건데 나쁜 걸 수도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좋은 거는 개인의 약간 취향 차이고 옳은 거는 약간 좀 전체적인 뭐랄까 사회적이고 전체적이나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는데 돌아오면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좋은 것은 선한 것이기도 하고 싫은 것은 나쁜 것이기도 하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감각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각과 감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돌아오면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거로부터 나를 구성하거나 생각하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로 나를 생각하거나 규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필이라는 존재가 있죠. 필이라는 존재는 이런 소리를 내는 어떤 걸 통해서 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필이와 막대기는 언제 구분이 돼요? 소리를 부를 때. 소리가 그쳐지면 구분할 수 있을까? 필이와 막대기를? 구멍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자 나는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필이가 주장한다면 어떨까? 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낼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필이가 얘기한다면 어떨까? 나 막대기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왜? 이유는? 바람이 없으니까. 바람이 없으면 그건 소리 내는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보면 응? 그걸 내 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고 필이가. 응? 그러면 여기도 여러 가지 생각 가능하죠. 누군가 나는 그걸 보면 좋아 라고 하는데 그걸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좀 교육된 그런 걸로? 아니, 그러지 생각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튼 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구도 속에 본다면 우리가 피리 같은 존재라면 피리가 나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고. 이런 건 내 생각이야 하고 얘기할 때 사실 피리는 뭐가 없는 거냐면 피리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의 소리를 냈을 뿐이지 피리는 이 소리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소리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응?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가요?
조성 공간이 내비두세요. 근데 핸드폰이 좀 좋아가지고. 자, 그런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조건 안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화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냥 쭉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내 생각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상아, 넋을 잃은 모습.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감각이라고 하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피리가 나는 열심히 연주하는 존재였는데 이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피리. 그게 오상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가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본래적인 무엇이 있어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가 아니라는 게 장자의 생각인 거예요. 조금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본성. 본성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아, 그래. 야, 지혜로운 친구예요. 한자를 배웠다고 해서 본자를 풀이하고 성자를 풀이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옛날 사람들은 본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특히 맹자 같은 사람. 그래서 맹자가 본성, 인간에겐 본성이 있다라고. 그 본성은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 설이라고 해서 성선설. 알겠어요? 대단한 거 배우는군요. 하여튼 성선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맹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 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기본적으로 사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가지 단서 같은 마음이 있대요. 식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갖고 있대요. 누구나 불쌍한 존재를 보면 어떤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누구는 나쁜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있고, 누구는 겸손하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고, 누구는 옳고 그름이 따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대. 누구나 이 마음이 있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것 같아?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애기는 사양을 못하죠. 애기는 사양 못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내 거. 또 측은 맞는 거 같아. 측은도 아니지 않아. 막 개미 그냥. 지금도 아닌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읽었던 홍당무 보면 두더지 막 이렇게 던지잖아. 두더지. 고양이 아닌 것 같아요. 스모가 뭐라고요? 나쁜 걸 보면 미워하는 마음. 나쁜 거 보면 더 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옳은 거가 좋다고 생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모르겠어요. 시비는 이게 옳고 그름을 잠깐 이게 책임심이 인지다냐 수호진 인지다냐. 의로움.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러움? 부끄러움 같은 거. 죄책감 들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딱히 고해성사를 안 해봤어. 안 해봐서 그런 건가? 예. 예, 구경이 됩니다. 뭘 하고 있긴 한데 구경해도 돼요. 예. 생각해봐요. 근데 이건 일단 주장이에요. 주장은 뭐냐면 맹자는 이게 있다고 본 거예요. 있다고. 근데 이 입장으로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시비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생각한 이 순간에서 장자는 옳은 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른 걸 그르게 얘기하는 존재라는 거, 인간은. 오케이? 근데 맹자 생각은 옳은 걸 옳다고 하고, 인간은 그른 걸 그르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래요. 근데 장자 생각은 정말 그래? 옳다라고 정해져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르다고 정해져 있어서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래 사람에게 옳고 그르다고 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가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그러면 맹자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응? 예를 들면 본성이 그렇다면 본심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본심보다는 이제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7가지 감정이 있대. 시, 노, 에, 뭐 희노애락. 희노애락. 아, 근데 7가지 항상 까먹어. 이거 칠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찌됐건 일단 맹자식은 조금 다르지만 전통적인 육아 생각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 있다. 7개 감정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 감정을 잘 내놔야 된대. 응? 쉽게 생각하면 그거 인사이드 아웃 영화 봤어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몇 개가 나와요? 4가지. 4가지야? 5가지 아니었어요? 4가지. 4가지야? 기억이 난 내 영화를 안 봐서 몰라요. 4가지. 그런데 육아 입장에서 말하면 인간에게는 이 몇 개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서 이것이 각각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야. 사건에 따라서. 옆에 즐거운 일 있으면 뭐 해야 돼? 당연히 5개. 5개 아니야? 5개였어. 5개 맞잖아요. 네. 뭐 중요하잖아. 숫자는 네.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누가 작동해야 돼? 기쁨. 기쁨이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슬픔이가 나와서 쫙 땡겨요. 그러면 막 옆에 막 기쁘고 막 그러는데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어울려. 그럼 이상한 애라는 거지. 응? 이상한 애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또 거기 뭐 누가 있지? 그 인사이드 아웃에? 까치하고 소심하고 화남. 화남이 있잖아. 어허. 화남이 있어. 좋아요. 근데 옆에 갑자기 이제 기쁨이가 이제 이걸 레버를 당겨야 돼. 기쁨이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케이크를 갖고 와서, 근데 화남이가 딱 작동을 해. 던져. 그 이상하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자식의 육아류의 반응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과 내 마음이 똑같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 방법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땐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기쁨이가 작동을 해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엄마가 케이크를 사줬을 때 기쁨이가 레버를 당겨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케이크를 사줬으니까.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해줬는데도 기쁨이가 레버를 당겨요. 엄마가 용돈을 줬는데도 레버를 당겨요. 엄마가 자라 했는데 레버를 당겨요. 그건 아니. 똑같이 그걸 항상. 그럼 어떨까요? 너무 낙천적.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슬픔이가 레버를 당기는 순간이 생겨요. 오케이? 슬픔이가 레버를 당길 거예요. 그럼 슬픔 감정이 나오겠죠. 친구가 때렸어요. 슬픔이가 레버를 당겼어요. 응?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버스가 지나갔어요. 레버를 당겨요. 엄마가 밥을 10분 늦게 줬어요. 레버를 당겨요. 근데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레버를 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까? 눈물이 많은 사람. 우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당한 어떤 마음이 올바르게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옛날 사람들. 인간의 마음. 근데 장자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이 속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뭐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각이나 감정이 발동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이란 뭘까? 인간의 생각이란 뭘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식의 무언가를 우리 안에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의 예를 들면 이게 인사이드 아웃은 5개인데 조금 복잡한 한 10개, 20개, 30개가 있어서 그것들이 나오는 걸까? 아니면 장자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마치 피리처럼 텅 비어있는 존재일 뿐이고 어떤 구멍의 크기와 조건에 따라서 쑥 들어왔다 슉 나가는 것. 내 안은 사실 텅 비어있는 게 아닐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숨 비웠다 나간. 그럼 안 되지.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영혼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곧 이성적인 판단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쑥 나가는 거 아니야? 영혼이 밖에서 들어왔다 나간다고? 그러면 그 개별적인 영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방법의 차이인 건데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것은 이 조건에 대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는 거는 사실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었을까. 물론 어느 게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배를 갈라본다고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뭐 인사이드 아웃처럼 영화에서 뭔가 이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조종실이 있어갖고 현미경 같은 걸 볼 수 있다면 하나씩 뭐 핀셋으로 찝어서 이렇게 뭐 해볼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는 장자는 적어도 이 피리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은 마치 피리처럼 텅 빈 존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 생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죠. 물론 그러면 모든 게 네 생각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꾸로 장자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나라고 부를 만한 어떤 명확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는 질문인 거예요. 마치 여기 본자를 쓴 것처럼 본자는 뿌리란 뜻이잖아요. 네. 뿌리는 몇 군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한 군데잖아. 그렇잖아요. 본성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확고한 데 어떤 있는 뿌리 박혀 있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그런 건 사실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장자는 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는 나라고 한 출발점이 있을까?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잠깐 있던 거나,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뿌리가 다른 데 갖다 계속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 장자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맹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 본성을 잃어버렸다고? 아니 그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잃어버려. 왜 못 잃어버려?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아니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영혼을 한 번도 생각해본 사람이 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왜 불가능해? 나갈 때도 있긴. 영혼이 나간다고? 유체 이탈 같은 거 표현. 그게 영혼이 나가는 거야? 아, 뭐 영과 그 영과 육이 분질되는 거?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내 이해 비유를 굳이 든 이유는 뭐냐면 출발부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한가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장자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작용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한 게 분명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마치 이 속에 무엇이든 씨앗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나온다고 인간을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장자처럼 텅 비어있다고 인간을 생각할지. 그런 장자는 텅 비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4페이지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지금 몇 분이죠? 시간이 얼마큼 지났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서 적당히 잘 끝나겠지. 4페이지 읽어볼게요. 네. 밑에서 세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장자는 사람이 피리를 불어대듯 땅에 바람이 나무 구멍으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소리란 바람이 구멍을 통과할 때 납니다. 바람이 그치면 소리도 사라져요. 따라서 피리 소리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피리 것이 아니에요. 수다스럽다고 말한 산도 사실은 틀린 말이죠. 아까 산이 수다스럽다고 했지만, 그건 뭐냐면 산은 말하지 않는데 말하는 건 내가 들은 거니까, 그죠? 피리가 소리를 내지 않듯 무엇인가 불어대는 것이 있어야지 소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산은 수다스러웠다고 그냥. 비록 하늘의 피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문득 우리는 이 피리와 비슷한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구멍난 존재, 바로 인간. 장자는 인간의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의 피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피리 소리가 본래 피리의 것이 아니듯 7개의 구멍을 통해 받아들인 감각도 나의 것이 아닌 게 아닐까? 마찬가지로 불어대는 바람이 그치면 피리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듯
불어대는 바람과 같은 무엇이 그친다면 아무 소리 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정적 속에 사라질 때 우리가 감각하게 되는 건 뭘까? 그때도 우리는 뭔가를 들었다고, 무언가를 느꼈다고,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내가 나를 잃었다라고 지금 얘기했을 때 안성자유가 남각자기 이상한 걸 느끼는 거잖아. 스승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5페이지입니다. 죽은 재처럼 되었다. 텅 빈 몸이 되었다. 남각자기가 오상아 나를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각자기라는 고유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나라고 하는 어떤 고유함의 남각자기가 사라져버렸다는 거. 이 고유함이 어디서 올까? 누군가는 이름이라고 얘기할 거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맥락을 빌리면 의심한다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니. 왜 놀래요? 소크라테스인 줄 알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데카르트 유명한 말이에요. 자, 데카르트의 맥락을 빌리면 의심한다는 내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출발하게 만드는 나란 출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빌리면 지각이라는 한자의 표현이 있어요. 무언가를 알고 느끼는다는 표현이에요. 지각. 그럼 지각을 하려고 한다는 건 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건 이 지각을 출발점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구성되는 존재이기도 할 텐데, 과연 그게 있다는 걸까? 세 번째 단락, 나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장자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라고 생각되었던 감각의 뭉치가 사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장자는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장자의 용어로 말하면 성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심, 이루어진 마음, 만들어져 있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그런 마음을 통해 나라고 지각되어진 존재를 얘기해요. 장자가 문제 삼는 건 뒤에 보면 당대에 유행했던 어떤 논리적인 싸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반드시 저것이 있게 된다. 오름이 있다면 반드시 그름이 있게 된다. 그쵸? 그래서 이것이 제물론에서는 짝을 이뤄서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방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생이라고 하는 짝에서 뭘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성의 반대는 훼손된다는 거예요. 완성의 반대는 망가짐인 거죠. 거꾸로 장자는 그런 얘기해요. 자, 이 방생설을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자, 방생설은 함께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응? 자, 생각해봅시다. 삶이 있으면 방에 뭐가 있게 되죠? 죽음. 그렇지. 죽음이 있게 되죠. 빠르다. 자, 이쪽이 있으면 반대에 뭐가 있어요? 저쪽이 있게 되죠. 그쵸?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없었는데 이쪽 그럼 어디가 당연히 바로 생겨버려요? 저쪽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시비를 얘기해요. 오름이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응? 우리 말 잘 생각해보면 좋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싫다가 있는 거예요. 네? 맞잖아. 네.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뭐가 생겨버리면. 자, 그럼 앞에서 장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성심이라고. 완성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망가짐이 있을 거라고. 자, 지금 장자는 뭔가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했어. 어떤 생각들이. 그럼 거꾸로 이 만들어진 마음들은 뭘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기도 한 거라고. 무엇인가를. 응? 만들기만 하는 마음은 없는 거라고. 파괴한. 뭔가를 지금 부서워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하나, 둘, 다섯 번째 짤.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삶에 돌아가게 됩니다. 장자가 성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만들어진 마음은 거꾸로 말하면 망가진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바꾸면 그렇잖아요. 동일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 세계는 무엇이라 지칭할 수 없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라고 세계를 지칭하는 순간 세계는 망가져버려요. 왜냐면 세계는 이것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그 무엇은 항상 어떤 것의 일부일 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표현을 글쎄요 썼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밑에 세 번째 달라 읽어볼게요. 나는 나라고 불리는 그 무엇보다 큰데 사람들은 항상 나라는 말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집어넣고 늘 나는 나보다 먼저 있고 나로 불리는 여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 뛰어넘는 아니,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조차도 마치 이것이라고 하면 저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나라고 불리는 순간 나라고 하는 본래 뭔지 모르겠지만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작고 그것만의 일부를 띄어서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 봐봐요. 우리가 뭔가를 부를 때 이것이야 라고 하면 이것 아닌 것이 있는 것을 잠깐 까먹는 것처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하고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라고 불리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틀? 나 아닌 게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응? 네, 그렇죠. 물론 이것도 쭉쭉 밀고 나면 좀 복잡하긴 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장자식의 생각을 좀 이용하면 우리가 우리를 지칭할 때도 어쩌면 조심스러워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되게 임시적인 어떤 이 전체성 속에는 내가 아닌 것도 있는 거거든. 내가 나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 그렇죠. 응?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저것을 잠깐 까먹거나 저것을 무시하게 돼요. 이것만 집중하는. 이것이라고는 원래 근데 떡고래 생각하면 이것도 저것도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게 있었는데 그냥 뭔가가 있었어요. 전체라고 할게 그냥 전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라 불리는 순간 저거 생겨나 버렸고 이것만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뭔가 나라고 하는 임시적 전체성이 있다고 칩시다. 임시적 있다면 나를 나라고 불리는 순간 뭐가 생겨버려요? 나 아닌 게 생겨버려요. 그리고 나 아닌 걸 우린 까먹게 돼버리고 나 아닌 것을 나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부정하거나 때로는 인식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나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아닌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응? 그럼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내가 나라고 할 때도 내 생각에 할 때도 사실 그때 내 생각에 내는 그걸 말하는 나보다 항상 작다고요. 내 안에는 내 생각이 아닌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속과 통이 똑같아요? 아니잖아. 일부만 떼서 말하는 거잖아 항상. 여러분 말할 때 안 그래요?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를 임시적으로 그냥 속아서 말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응? 헷갈리잖아. 사실은 나라고 하는 걸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약간 뭐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데 이 정도인데 우리는 나라고 불리는 걸 요만큼 갖고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봐도요. 이건 나라는 표현이었어요. 나는 나보다 항상 크다고. 나는 나보다 먼저 있다고.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있느냐 장자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되게 임시적으로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나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는 표현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나로서 인식하는 것보다 크고 먼저 있다고요. 항상.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기서도 표현을 좀 달리했는데 주의 깊게 보았는지 눈치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건 나라고 인식하고 부르는 자신을 말한다.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나라는 지칭, 정의는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하죠. 내 아닌 다른 게 뭔가 분명히 있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나를 여기에 가두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뭐 물론 이제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걸 지우자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라고 하는 밖에 있던 가능성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기도 하고 내가 그 가능성 나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장자는 어찌됐건 넘어서기 위해 무엇이라 불리기 전, 짝을 만들어내기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걸 부르기 전에 나를 잃어버린 순간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 어떤 것도 말로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되게 재밌어요. 6페이지를 보면 일부 인용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인용문은 그냥 넘어가고요. 7페이지 인용문을 봐볼게요. 수연 비록 그러하나 청상언지. 그런데 한번 말해볼게. 자, 집중해야 됩니다. 유시하자. 시작이라는 놈이 있다고 해. 그러면 유미시 유시하자. 시작이라는 놈이 시작하기 이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있죠. 네. 자, 너무 어려우면 이제 이거 수직선. 자 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있어요. 시작. 오케이? 시작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시작의 전. 시작의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시작의 전도 시작해야지 시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유미시 유부 미시 유시하자. 시작이라는 놈이 아직 시작하기 이전이 아직 시작하기 이전도 있었겠네. 끝이 없어. 그렇잖아. 그렇죠. 맞죠. 그럼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겠지. 근데 사실 생각해봐. 그러면 사실은 시작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우리가 딱 명명했을 때 생긴. 시작이라는 건 시작과 함께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이 있어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그냥 시작해버리는 거야. 근데 거꾸로 시작이라는 놈은 이 시작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뭔가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갖고 있더라고. 다르게 말하면 시작은 있을까 없을까?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없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면 시작은 뭐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시작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각은 되게 재밌는 건데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말이 장자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느 순간을 찝어서 그런 거지 시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시작 있을까 없을까? 아주 중요한 누군가 그 물리학자들도 있다고 얘기할 건데, 근데 장자는 여기 끝까지 가면 시작이라는 놈의 시작의 시작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봤자 뭐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또 나옵니다. 유야자 있음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제 아까 방생설 나왔죠. 그럼 뭐가 있어요? 없음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미시 무야자 마찬가지로 무가 아직 시작하기 이전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가 아직 있기 이전, 쉽게 말하면 무가 없었던 것도 있다고. 그렇죠? 없는 게 없는 거. 없는 게 있을 수 있죠. 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없는 게 없는 것도 있게 되죠. 그럼 또 뭐 어떻게 돼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미시 무야자 없는 게 없는 것도 없는 게 있어요. 뭐야, 이중부정이면 있는 거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유무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중부정이면은 없는 게 없다는 건 있다는 얘기니까. 없는 게 어떻게 있는 거야? 아닌가? 그럼 있음만 있다고? 예, 있음과 없음에 반복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수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다시 봐봐요. 있음이 있다면 당연히 없음이 있을 거고, 근데 없으면 없음도 있을 거고, 없으면 없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장자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무엇에 대한 생각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가 생겨났어요? 없음이라고 하는 건 있음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 버렸다. 근데 또 거꾸로 없음이 없음을 놔버리고 없음이 없음을 놔버리고 끝도 없어야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작이라는 놈이 딱 생기니까 뭐가 돼요? 시작 이전에 생겨버리잖아. 시작 이전에 이전도 생겨버리고 시작 이전에 이전도 생겨버리고 시작이라는 놈이 없다니까 아예 원래 세계에는. 그렇죠. 장자식으로는 있음과 없음도 없는 거예요.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본래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임시적으로 붙인 걸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장자가 추구하는 건 사실 무엇인가 있거나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 들어오면 분명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고 하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처럼 어떤 가치든 생각이든 감각이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임시성으로서 그냥 이것도 존재하는 것이지. 응? 사실은 그럼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하면 뭐것도 생겨버려요. 그거에 반대가 생겨. 그 없다는 것도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도 뭐 리미트예요. 어떻게 될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 아니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가 예를 들면 이게 있고 없고 알아봐야지만 이게 분명히 뭔가 이게 뭐 있는데 이거 집어 던지면서 이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내가 진혁이를 때렸어요. 근데 네가 맞았다는 건 안 맞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네가 안 맞았다는 걸 수도 있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뭐 그걸 어떤 행동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것을 지워버리면서 항상 생겨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물론 상호의 외부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태도라든가 내가 보기에는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보다는 나라고 하는 걸 지각할 때 문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것에 어떤 명확한 출발점이 있을 것처럼 자꾸 착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필이라면 난 어떤 필일까? 더불어 그 지금까지 연주되었던 걸 나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물론 내가 아니라는 것도 되게 어리석은 얘기겠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없겠지. 준영이가 예를 들면 뭐 술 먹었어요. 음주운전했네. 근데 예를 들 수 있지. 저는 피해인 거든요. 나는 그때 그냥 술을 먹었던 내가 있는 거고 지금 나는 그 술 안 먹어. 나는 내가 그런 게 안 먹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되게 비겁한 말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인식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되게 막막하고도 무서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 남각자기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오히려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라고 그냥 내가 나를 이렇게 불렀던 거구나. 그러니까 나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라고 한 거구나 라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8페이지 이거는 번역문 안 실었네. 읽어보겠습니다. 망량 문영활 망량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었다. 낭자행 금자지 낭자좌 금자기. 좀 전에 너는 행 걷다가 지금 너는 멈춰있고 좀 전에는 앉아있다가 지금 일어났네. 자, 이 비유가 진짜 재밌지 않아요? 얕은 그림자가 그림자인 거야. 자, 옅은 그림자는 뭐냐면 이게 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림자 있다고 칩시다. 그냥 그림자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림자 곁에 옅은 그림자 생기잖아요. 알죠? 항상 짙은 그림자 하나만 있지 않잖아.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한테 묻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아까는 다니다가 지금 멈춰있고 좀 전에는 앉을 때 지금 일어났어? 옅은 그림자가 당연히 그림자한테 얘기할 자격이 있죠. 왜? 옅은 그림자는 그림자를 따라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 번잡스럽게. 그러니까 근데 또 그림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따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여튼 그림자 그림자에 따지면 그림자 입장은 어떨까? 사람한테 따져야 돼. 내가 그럼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겠냐?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림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망량은 옅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에게 묻지만 사실은 원래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 본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 원래는 그렇잖아. 근데 거꾸로 돌아가면 장자식의 얘기를 쭉 올라가면 이 본체라는 것도 없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결론만 얘기하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수 있죠. 아니 생각해. 너 왜 아까 다 걸었어? 그림자에게 물어요. 어? 그럼 그림자가 또 물어요. 야 너 왜 아까 걸었어? 그럼 그림자는 또 이 몸은 몸뚱이는 뭐에게 물을 수 있죠? 마음에게 물을 수 있잖아. 뇌 그럼 우리 뭐에 뇌에게 물을 수 있잖아. 그럼 뇌는 아 그래? 내가 걸어야 되는 모든 일의 책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연쇄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기무특조요. 어떻게 그렇게 지조가 없느냐? 멋대로냐? 응? 아니 걸으려면 걷고 멈추려면 멈추던가 왜 왔다 갔다 해? 응? 영활 그림자가 말하기를 오유대의 연자야. 그림자 말 내가 기대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쵸? 그림자는 지금 망량은 그림자에 기대어 있고 그죠? 그림자는 본체에 기대어 있고 그렇잖아. 내가 나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겠어 그림자가. 아니 그 내 마음이야 라고 그림자 얘기하면 웃기겠죠. 그림자에 무슨 마음이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내 생각이거든. 내 욕망이거든. 웃기잖아. 그림자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내가 어딘가에 기대어 있어서 그럴 게 아닐까? 뭐 때문이 아닐까? 근데 더 중요한 거 오소대 내가 기대어 있는 것은 우유대의 연재 뭔가 또 기대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럼 거꾸로 본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상상하지만 장자는 이것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에 기대어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그거에 기대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대 그림자의 말이에요. 내가 기대어 있는 것은 사부조익이야. 뱀의 껍질이나 매미의 날개 같은 건 아닐까? 얘도 진짜가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오식소이연, 오식소이불연. 어떻게 그런 걸 알겠고 어떻게 그렇지 않는 줄 알까? 알 수 있는 게 뭐야 대체? 알 수 있는 게 뭐야? 없어. 근본적으로 따지면 왜 그런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세계가 그렇죠. 이게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원인이 있나요? 모든 사건들을 잘 따져보면. 사실은 망량이 그림자에게 따졌던 것처럼 따지고 싶죠. 아니 그때는 이렇게 좋았다고 얘기했다 왜 지금은 싫다고 해? 그런데 사실은 원래 존재들이 그런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해요. 원래 존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아니 옳은 게 항상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망량이 그림자에게 야 너는 지난번에 옳다고 얘기했던 거 왜 오늘은 그렇다고 얘기해? 아니 지난번에 싫다고 얘기해놓고 왜 오늘은 그걸 좋다고 얘기해? 따지는 거예요. 그림자 입장에서 내가 좋다고 하는 놈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놈도 따지고 보면 마치 뱀의 껍질이나 매미 날개처럼 뭘 묻기에 적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장자 같은 책을 읽으면 어떤 예외가 와도 상관이 없긴 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 본래는 뭐냐면 오상아라고 부를 만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알 수가 없다고. 근본적으로. 그래 이거 쭉 쫓아가면 알 수 있을까? 계속 책에 물어. 망냐의 그림자에게. 그림자는 본체에게. 본체는 뭐에게. 뭐는 뭐에게. 그럼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사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출발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안다고 해도 뭐 달라질 게 뭐 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비유가 되게 재밌는 게 옅은 그림자 그림자에게 부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옅은 그림자는 그림자에게 완벽하게 소속돼 있고 예를 들면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로부터 안 되겠다 나 안 갈래 당신부터 가시오 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 옅은 그림자는 몸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웃긴 거긴 해요. 질문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질문하는 건데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음악이기도 해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떠한 고리들로 이루어진 거기도 한데 이 고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분석하기 어려운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출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는 그러면서 보면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았다라고 인식했다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쥐었다고 할 만한 지식이 혹은 감각은 무엇인가 사실은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되게 흐리멍텅한 것밖에 없다고. 지금이 얼마 정도 됐나요? 시간이? 이것도 시계가 없어요? 네. 뭐 이제 사실 재물론에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4시 46분 10몇 분 남았네요. 궁금한 거 질문. 장자는 약간 뿌리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딘가에 기생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 기생도 아니지. 모두가 뿌리가 없는데 무슨 기생할 데가 어디 있겠어. 자꾸 왜 뿌리라는 걸 생각하려고 하냐고. 뭐 어디 그냥 이제 질문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그게 뭐 그럼 기생한다고 해도 뭐에 기대어 있는 거라는 거잖아. 네. 그럼 그 기대어 있는 것도 어딘가에 기대어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끝이 없으니까요. 어째서 그런지 알 수 있고 어째서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 결론 얘기하면 세상의 근본 원인이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는 근본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알게 해야 돼? 알게 해야 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나. 그냥 두는 거예요. 물론 그냥 두는 것도 있어,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건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뭔가 굳이 나라고 부를 거 계속 나는 누구야? 그런 거 되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장자는 쳐내는 거예요. 넌 누구야?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언어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아예 안 쓰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라는 게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물론 근본적으로 장자의 어떤 세계 인식론은 그렇지만 없을 수 없다고. 물론 임시적으로 이렇게 빌려 쓰는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럼 또 재밌는 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를 만들고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계를 아는 방법은 없을까? 뭔가 알고 훼손하는 방법으로 부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는 방법은 없을까? 야, 어렵다. 어렵죠. 어려운데 너 다 다른 집 바꾸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조금 더 구성해 봅시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임시적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감각도 임시적이라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세계에는 정말로 뭔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물론 일부를 절단하고 재단하고 잘라내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잘라내거나 혹은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방법은 없을까? 나를 나라고 하는 방법으로 부르는 거는 되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나를 나라고 부르는 방법은 없을까? 확고하거나 고정되거나 명확하지 않게 항상 다루는 방법은 없을까? 없지 않아요. 있어요. 이것이라고 부르지 않고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냐고. 있잖아. 이것을 이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거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응?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상상력을 만들어서 어떤 다른 식의 방법으로 나던 외부건 사물들을 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 다른 감각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헛소리인 이유는 그거죠. 헛소리는 그것을 그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투는 거잖아. 누군 얘기해. 이건 이거야. 아니야. 이건 저거야. 이 말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이것이건 그것이건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로 대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화라고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장자가 예술을 하는 데 대해서 되게 영감을 주었던 건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술이라는 건 뭐야? 뭔가를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게? 자신의 영감을 표현하는 거야? 약간 딱 터질 때가 있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무언가 표현의 목적을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한번 여기 담아본 거라고. 담아놓고 보니까 이렇더라고. 사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럴 수 있다고. 혹은 그것조차도 때로는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장자도 어찌 보면 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장자는 자신이 필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걸 쓰지 않겠어. 근데 알려주려고 쓴 건가요? 뭘 알려주려고? 우리는 이까 필이에 불과하다. 뭐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일 수도 있죠. 근데 필이면 닥치고 있지 왜 얘기를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런데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 장자의 소리도 어찌 보면 그래 당연히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옳은과 그름이건 옳고 그름이건 좋고 나쁨을 타안할 수 없도록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가면 되게 위험하다고.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죽지 않는 한.
적어도 뭔가를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 좋다고 말하건 싫다고 말하건 막 여기는 한 번도 그치지 않는 존재가 내 안에 있고 나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쉼이 없는 존재라고. 쉬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 물론 병원 가도 늦을 수도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 내가 많이 쓰는 표현하면 임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뭐든. 그리고 내가 임시적으로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모함을 모함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전달의 시도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달의 노력이나 시도보다 덜 열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난 열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열의가 있는데,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해보는 거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시도예요. 누군가 비웃어 주면 근데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말할 수 없는 걸 말한다고 하는 건 말하지 않는 게 보다 자간의 말할 수 없는 걸 말한다니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모르겠죠. 왜 말할 수 없는 걸 말해야 되는가는 사실 이야기하기 도 힘들지만,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시도는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근데 좀 무한히 떨쳐 있는 그것과 나와의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그 대상에 다가서려는 노력들, 그 대상을 내 안에 한번 만나보려는 노력들은, 시도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본질적으로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본질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건 뭔지 모르는데, 뭣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트랙에 들어가면서 수없이 얼토당토 않게 내 발을 내딛는 게 삶이 아니야. 응?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 발은 가고 있는데, 응? 멈출 수 없잖아. 그런데 어찌됐건 가보는 게 삶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나도 모호한데 하여튼 그래요. 또 질문? 뭐 빨리 해. 뭐 있어? 몇 시야? 17분. 질문하세요. 뭐 아무거나. 사실 제물론에 나오는 두 가지 우화를 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조삼모사의 우화가 있고요. 우화 자체는 재밌는데 장자 안에서 얘기하기 좀 되게 까다로워요. 저는 조삼모사의 우화가 있고, 또 하나 호접지몽의 우화가 있습니다.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게 있어요. 네.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셉션 같은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디카프리오 나온 거. 봤어요? 아니. 팽이 돌리고? 아니. 한번 봐요. 오늘 집에 가서. 꿈인데. 거기도 이제 막 이런 식의 사고 상상력이나 이런 게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아마 영향을 좀 줬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도 질문 하나오. 있어. 질의응답 하나만 하고 마치죠. 다음 강의.
아이 웃기지 마 조용히 해 좀. 빨리 얘기해. 뭐 질문이라도 뭐라도 해보세요. 어,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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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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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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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피리 피리 피리도 아이 뭔가 이상한데. 피리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뭐 피리를 만든 사람. 뭐가 누가 만들었느냐? 뭐지? 그 시작은 뭐냐? 이제 그런 것도 그때 이제 없다는. 주석에 달았던 사람 입장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냥 툭 튀어나왔다. 툭 튀어나온.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들인 거지. 누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 존재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주석에서는. 그리고 사실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인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기 되게 힘들다. 기독교도 세계관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그렇잖아. 제네시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하는 창조론이라는 게 있지만 과연 그럴까? 한쪽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난 가끔 가다가 그게 물론 과학적 진실일 수도 있고 물론 창조론이 더 과학적 진실일 수 있어요. 과학자들 엄청 싸워요. 몰라 뭐 그 과학적 진실이 뭐가 더 맞는지는. 그러나 나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 툭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난 해봐요.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다른 논쟁 구도 안에 들어오긴 하나. 어찌됐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포정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날이겠네요. 무한도전이 끝나는 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빠이빠이. 딱 하세요.